2025년 10월 27일 오후 7시 12분 비트코인 매매. 일단은 숏타점이라고 생각한 이 구간에서 숏은 유지하고 있고,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, 일본 기준에서 여기에 채널링을 하나 저는 그려봤습니다. 이 채널링을 뚫는다 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이고, 일본 기준에서 이곳을 만약 뚫지 못한다, 뚫더라도,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구간은 지금 하나입니다. 117.1 그리고 117.3 여기에서 저항 구간이 나올 것 같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, 그 이유 중에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됐다라고 봤을 때 1대1 구간,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되었을 때 1대1을 찍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뭐 얼추 비슷하게 지금 구간들이 나오죠. 비슷하게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1대1 구간이 저항이 여기를 보고 있다. 117.1, 117.3 그리고 하락이 시작됐던 구간, 처음 큰 하락이 시작됐던 구간이 어디냐? 여기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.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 라인인,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할 수 있다의 이 라인인, 여기는 뚫었지만 여기가 일본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추세 라인입니다. 이 추세 라인,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은 뚫었지만 일본 기준에서 이 채널링 되는 자리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서 저항 구간인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117.1 그리고 117.3 여기 구간을 뚫어줘야 저는 상승을 일단 상승 추세로 돌렸다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고,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이 어디냐, 4시간 기준으로 제가 말한 이 라인이 뚫리는 거, 이 노란색 라인 뚫리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, 74부터 시작된 이 노란색 라인이 뚫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추세 라인을 뚫는가. 만약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, 여기에서 반등을 못한다면 또 한 번 열려있는 곳이, 그럼 또 제가 말한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에서 여기가 뚫리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 구간이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다. 전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을 했을 건데, 이 라인이 뚫리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롱을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 트라이 해서 일단은 스위칭을 한 건데, 스위칭해서 조금 물려있는 상태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저항 구간에서 마지막 물타기를 한 번 더 할 생각이고, 여기까지 만약에 뚫리면 저는 이제 봐야 될 건, 그럼 차트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렸던 거구나. 그러면 옛날에 찍었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채널링의 상단 구간을 가겠구나. 근데 큰 저항이 또 여기에 걸려있다 라고 하면 또 126 그리고 128, 130 여기에서 큰 저항이 또 나와서 또 한 번의 하락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트라이 할 만한 구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뭐 어려운 구간은 솔직히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트였습니다. 지금 현재로선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를 완벽하게 깨주면서 내려갔고, 여기에서 지지 나오고 이 상단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, 지금 여기를 지켜주면서 떨어지지는 않았고, 그리고 저는 이 상승이 추세 반전까지는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,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, 그리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뭐 크게 뚫어주는 구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꼬리 나온 라인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있었지만, 꼬리가 나옴으로써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들고,
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저항 구간인 117과 113 여기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이 위에서 봉이 마감이 돼야 결과적으로 추세 전환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 일봉 기준의 채널링에서 일단은 하락이 나왔고, 여기를 또 못 뚫는다면 결과적으로 또 이 안에서 놀 건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RSI를 시키면서 타다가 올라갈 건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, 매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자리가 아닌 이상 지금은 딱히 막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. 차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더럽지는 않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기다리면 살려주는 그런 곳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, 청산만 안 당했다면 그러니까 위아래 둘 다 살려주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배율 쓰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구간에서 청산은 웬만하면 당연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여기에서 숏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,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숏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살긴 했지만, 이 구간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위아래 다 살려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고배율로 왔다 갔다만 안 했으면 털리지는 않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리가 쉬었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번 영상에서 드릴 만한 기본적인 일단 팁은 117.1 그리고 117.3 여기 저항 구간을 뚫느냐 못 뚫느냐로 이제 코인의 방향성이 정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 구간 결과적으로 일봉 마감 기준으로 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추세 반전이 됐다, 그러면 이 상단 부근, 이 채널링의 상단 부근인 이 구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구간까지 롱을 발라먹다가 스위칭을 이제 126부터 128, 130 여기에서 이제 큰 저항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여기에서 숏 걸고 기다렸다가 이 채널링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든지, 아니면 짧은 숏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자 돌파가 나왔을 경우 굉장히 큰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큰 저항이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짧게 먹을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, 만약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한다,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한다, 요약을 하자면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그럼 봐야 될 구간이 이 노란선, 여기부터 시작해서 추세 라인, 이 구간을 지키는지, 이 노란선 라인을 지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시작된 이 하락 라인을 다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라인이 조금 어려운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구간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다시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렴 형태를 또 그릴 수도 있고, 이 수렴이 끝마침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건데,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.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당연히 지지를 하지 못하는 거고, 그럼 이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가져갈 롱타점 96, 98, 100.5 그리고 제대로 반등이 나올 만한 92, 89, 87.2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.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. 왜냐면 애매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. 근데 아직까지 제가 숏을 손절을 하지 않은 건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. 저항이 나와도 이 구간에서 뭐 물을 한번 탄다고 하고 물을 탄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, 이 구간 도달했을 때 저항이 만약에 안 나온다, 저항이 안 나오고, 저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만 안 나오고 만약에 이 위에서 일봉이 마감이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바뀌었구나 하고 롱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 4시간봉 기준에서는 RSI가 고점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, RSI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RSI를 어느 정도 시킨다면
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정리가 가능할 때 정리를 할 생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만약에 다음 무빙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